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 대학 이 학과를 주목하라 뭐 이런 어떠한 시간으로 저희가 각 대학별로 의미 있는 학과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대학에 이 학과도 있어? 이런 어떤 느낌을 아마 갖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그러한 학과들이 인기 학과이고 또 숨어있는 어떠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또 거기에 만약에 적합하다면 입시에 있어서 다른 방향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취지였습니다. 지난번 국제학부도 좀 새롭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런 학과도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꽤 괜찮아요. 뭐 숨어있는 맛집 팁 같은 거죠. 예. 자, 하나씩 한번 그러면 보따리를 풀어보시죠. 우리 피터스, 이름 얘기할 뻔했어. 제가 지금 오늘 일이 많다 보니까, 날씨는 이제 점점 더워지지 않았는데, 찬바람 나요? 찬바람. 그런데 대표, 지금 원장님 머리는 되게 시원하세요, 좀. 네. 제 머리 얘기는 이제 당분간 안 됩니다. 예. 레고 하나가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머리를 한번 잘못 깎아놓으면 안 되는. 제 인생이 나름 짧게 살진 않았는데 제 인생 최악의 머리를 깎은 거예요. 저 진짜 심각하게 지금 일주일 동안 밖을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찍어서 공지사항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회수 올려야죠, 조회수. 어느 정도 되게 비싼 머리였어요. 이거 4만 원짜리 커트. 4만 원 제가 이제까지 낸 미용실에서 가장 비용이 비싼 미용실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발소 아저씨도 이렇게 난 안 깎아놨어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우울해요. 그래서 그 머리 잘못 깎으면 그 여자분들 안 나가 뭐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막 집에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제 이해해요. 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됐습니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말 뭐 머리 하나 깎은 걸로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렇지만 이제 보고 있으면 약간 좀 학생들이 다 웃어. 네. 학생들이 오늘은 어떤 학생이 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파. 너도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은 거였구나.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럼 피터쌤 어느 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조사하셨다고 하던데,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이요. 이제 전반적으로 대학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 게 이제 입시 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서 했던 이제 사실 국제 학부라는 거는 참 대학마다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국제 학부 또는 국제 계열 또는 국제 대학 등등의 이름으로 또 요즘에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특성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사실 이런 학과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 대학에서는 이미 있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재미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학원은 물론 학부 과정에서도 근데 그런 학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기고 있죠. 보통 특성화학과라고 이제 통칭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학과는 그런 특성화학과는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런 과 중에서 이제 대학에서 특히 어떤 그 대학의 그 대학의 어떤 간판학과라고 할까요? 그런 간판을 밀어주고 있는 이거는 어떤 그 학과 내에서만 국한된 그 전공 내에서 국한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그 대학의 어떤 그 대학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홍보 내지 발전 전략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특성학과 중에서 요즘에 특히 대학들이 이제 간판학과로 이제 밀고 있는 학과. 중에서 이제 주요 대학 일단 오늘은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일단 그런 학교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이제 대표적인 학교예요 지금은.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성균관대학교를 얘기하면요.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이미 거기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성균관대학교 딱히 국제 학부라고 할 만한 곳이 없죠. 대신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학과별로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그리고 올해부터 글로벌 융합학부라는 또 학부가 생겼어요. 새로 또 하나 또 만들었네. 네. 이름을 글로벌 대학으로 바꾸지 그냥. 그 성균관대 글로벌 대학 하면요 굉장히 갑자기 컷이 올라갈 거예요. 이미 글로벌 경제 경영 이미 올라가 있죠. 지난 10년간 만들어준 그렇죠. 예.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뭐 길게 보면 어쩌면 그 글로벌이라는 학과들 묶어서 또 이제 글로벌 대학, 또 국제 대학 뭐 이름을 어떻게 짓던지 간에요. 하나의 또 단과대로 연세대 언더우드처럼 그렇게 만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하나의 단과대는 아니고요. 여러 이제 학과에 서로 다른 단대들이 흩어져 있고요. 이를테면 그 단과 대학 차원에서 밀고 있고, 물론 크게 보면 학교 차원에서 밀고 있고, 뭐 그런 학과입니다. 글로벌 융합은 뭔가요? 글로벌 융합이 좀 오래 생겼는데요. 몇 명 뽑아요? 이게 지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글로벌 융합이면 공대라는 거죠. 공대.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과들이 그 현재 성관지 로스쿨이랑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강의실을요. 그 몇 층 이렇게 높은 건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에 들려오기로는 거기 간 학부 후배 중에 하나가 학부생을 만나고 싶다. 이런 썰이 들려가지고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헛소리하고 있네 했더니까 모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참 눈 감은 코를 베어가더라고요. 진실은 결국 알 수가 없고. 지금 그 세바쌤 말을 우리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이게 뭔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성균관대 로스쿨에 이제 후배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혹은 이제 선배나 동기들. 건물을 같이 쓰는 것까지 우리 충분히 이해했어요. 로스쿨 성관대 그렇죠. 네. 근데 같이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학부생들과 동선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이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학부생과 뭔가 썸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망발입니까?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 이제 얘기였구나.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왜 막말이에요? 왜 막말해 그리고? 나이 차이가 로스쿨인데 학생이랑 뭐. 그래도 아니 뭐 어쨌든 졸업하고 로스쿨 군대를 갔다 왔나?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와서 로스쿨 갔으면 그것도 6살? 7살? 열 몇 살이죠? 열 몇 살? 열 몇 살? 네. 열 몇 살? 아이 나 욕먹을 뻔했어 방금. 꿈을 갖고 살아야지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죠. 아직 변시도 안 붙은 놈이 주책 바가지다. 아이고 예. 성대 로스쿨 정도면 그러니까는 변시 억울해하면서 알겠죠.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또 이상한 형들이 소문낸 것 같다고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퍼지겠습니까? 그렇지. 네. 여기에는 학부생도 많아. 같이 그렇지. 써. 그 애들이 글로벌 융합학부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자, 말씀하십시오. 예, 요즘에 이제 글로벌 융합은 요즘 대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이제 글로벌 국제이고 또 이제 융합이 또 하나의 대세죠. 이제 융합이라는 학과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글로벌 융합 말고 그 양자를 융합했네요. 학과 이름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전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입생을 뽑는 전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기존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이거 1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원전공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수 전공으로 그러니까 제2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전공, 복수전공,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복수전공이 굉장히 발달한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학교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글로벌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야. 성대생들은. 사실 학부는 그렇죠. 아예 뭐 미국이나 유럽은 학부는 리버럴 아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전인적 소양, 뭐 어떤 그런 거를 배운다는 개념이고, 사실 전문적으로는 전공 심한 살 대학원 가서 배우는 뭐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부 전공은 정말 여러 정말 다양한 전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공들 간에 뭐 복수 전공 등등이 참 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성균관대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뭐 선구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융합학부에서 배우는 건 뭐죠? 융합학부는 이제 전공 자체도 이렇게 융합적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인포메틱스 융합 전공,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 있고요. 그러니까 융합을 해서 문과 학생들에게 이과적인 요소에 자연계적인 요소의 역량을 갖춘 것
것처럼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은 요즘 이제 IT, 네. 4차 산업혁명 중심 IT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 융합이에요. 물론 말 그대로 여기는 뭐 의료, 통신, 환경부터 해서 경제, 복지, 문화, 스포츠까지 아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IT 중심의 융합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과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겠죠.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은요. 또 인포메틱스 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이것도 이제 맥락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합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컬처 앤 테크놀로지인데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인데 이건 연세대 지금 언더우드 대학 중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전공이 있었어요. 이런 전공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고 이거는 문화, 예술, 미디어, 테크놀로지 융합. 예. 중국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학과네요. 예. 중국 유학생들이 아마 뭐 꿈의 대학의 꿈의 학과라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한류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어떠한 한류의 문화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정수라고 생각할 만한 학과네요. 서강대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지식융합학부라고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류 비롯해서 이제 아무 이건 문과생들이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앞에 두 개가 주로 이과 중심의 융합이라면 이건 문과 중심의 융합. 물론 이것도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IT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주 뭐 좋네요. 원래 전통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경영이 네. 고대 경영을 타겟으로 해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고대나 연대 연고대, 상경계를 타겟으로 네. 만들어져서 초기에 등록금이 없었어요. 네. 초기에 등록금이 없었고 전원 기숙사 예. 생활을 시켜주고 소정의 책값 이런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까지. 그래서 해외 대학 복수학위여서 2학년이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해외 대학으로 가서 공부하고 졸업장도 해외 대학 졸업장과 성균관대 졸업장 두 개를 주는 복수 졸업장 제도를 채택을 처음에 해가지고 비용을 본인이 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죠. 해외 대학 네. 해외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비용 부담 거의 안 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건 비용 부담해도 싸니까 그거 뭐 말에 못 하겠어요. 그 기회 주면 무조건 가야지.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초창기에는 고대 경영을 붙고도 성대 글경을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제도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사실상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 물론 뭐 그건 모르겠지만 반도체 학과처럼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채용에서의 어떤 우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일단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예, 전부 다 안 줍니다. 주로 혜택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도 여전히 그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성균관대 그 글로벌자가 붙은 성균관대 우리가 흔히 성균관대 글경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대 글경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있는데 이제 그 글경의 위상을 가지고 이제 확대를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학부를 따로 안 만드는 성균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글로벌자를 붙인 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런 형태의 학교의 니즈를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언급하면요.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전공은 앞에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이과 중심의 또는 문과 중심의 그 세 가지 융합 전공보다는 또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자기 스스로 융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율 전공 비슷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죠.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제도네요. 학위도요. 이거는 문학사로 나올 수 있고 배철러 오브 아트 BA로 나올 수도 있고 이학사 BS로 나올 수 있고 공학사 B 엔지니어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융합하냐에 따라서. 문과 아이들이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바꿔라. 진정한 융합. 뭐 요즘 싫어하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요즘 싫어하면 자기 주도적 융합이라고 할까요? 너에게 마지막 희망을 줄게 뭐 이런 거네요. 굉장히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거는 성균관대가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문학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과를 해서 졸업은 공대로 할 수 있겠네요. 굳이 전과를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공대로 졸업을 해버리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결국 성균관대가 최근 대학 순위가 서열이 높아지는 거는 이런 어떤 혁신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연구 순위가 지금 연대 고대를 앞서는 순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성균관대. 네, 일단 병원은 확실히 고대 병원보다 좋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그것도 글로벌 기업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병원이 일단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로스쿨 숫자도 아까 우리
세바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로스쿨의 졸업생 숫자도 상당한 숫자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성대가 원래 그 예전에 그 성대법대가 갖고 있었던 위상 때문에 비교 불능의 숫자예요. 150명 아닌가요? 130에서 150명 가량 되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연고대급이에요. 일단 학비가 가장 비싸요. 이유가 뭐냐면은 현직에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모셔왔거든요. 그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학계에 좀 발을 걸치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이제 본격적인 교수를 시작할 때 사실 그분들이 변호사 교육 같은 거에서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기타 뭐 건물도 좀 멋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 뭐 주로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아직까지 교과서는 쓰지 않으셨지만 주석에서 많이 각주에서 많이 본 사람들, 교과서는 아직 쓰지 않으셨지만 각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름들을 학교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교과서를 쓴 사람보단 각주에 나온 사람이 더 의미가 있죠. 시험 볼 때. 그런데 그 건물을 글로벌이랑 같이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멋있는 건물을 뭐 그런 얘기였죠. 예, 아까. 자, 뭐 이런 게 성균관대네요. 예, 상당히 혁신적이네요. 그러니까는 그 공대를 지망하지만 어학을 좀 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마지막 그 좀 로망을 갖고 있었던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내가 고등학교 때 차마 못해서 외고에 가가지고 어학을 많이 했는데 이러지 말고 독일어를 해서 성대 동문과를 간 다음에 글로벌 융합학부에 가가지고 공대로 전과를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독일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전공을 하는 거죠. 자동차, 독일 자동차와 디자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적에서 공학 학사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현차에도 갈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어쨌든 그 이상적으로 제일 잘 됐을 때, 제일 잘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대학이 대학 내부적으로 문이과를 혁파하고 있다. 이런 어떠한 느낌도 좀 많이 받네요. 자, 문과, 이과 이분법적인 구분이 좀 낡은 구분이죠. 네, 지금 와서 그 자체가 이제 성균관대 이쪽에서는 사라진다. 본인이 수학적인 역량만 있다면 언제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떠한 자기에 대한 어떠한 교양적 수준을 갖고 새롭게 뭔가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다라는 느낌을 딱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좀 혁신적이네요. 이러니까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프로그램은 정말 정말 흥미로웠고 이걸 이제 실행을 잘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는요. 아마 대학의 레벨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기업 문화가 인수한 대학이라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살짝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가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곳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서성한 이 라인 라인의 학교예요. 근데 그 라인의 학교 이제 수시 입시에서도 뭐 면접을 안 보는 등 주로 면접 안 보는 등 좀 약간 마치 내 학교와 약속이라 한 듯이 약간 독특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런 혁신적인 변화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내 학교가 전부 다. 이것도 아마 물론 그 대학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그 대학의 어떤 그 포지션 서성한 이라는 불리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우수한 아이들도 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있는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좀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그럼 다른 대학에도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이제 바톤 터치를 슬슬 해볼까요? 성균관대 뭐 라이벌 학교일 수도 있는. 뭐 서로 으르렁대고 있죠. 뭐 성한이 아니라 한성인이 이러는 뭐 한양대가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대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저야 그냥 옆에 씩 웃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구나. 뭐 하는 거죠. 한양대 요새 서울대랑 막 수도전도 하고 그러던데. 한양 서울의 주인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수도전하고 그게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한 2년 전까지는 했거든요. 그래갖고 서울의 주인 서울 시민이죠.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 뭐 서울대나 한양대에 랩하는 동아리들 서로 랩 만들어갖고 막 서로 디스전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버클리랑 MIT랑 싸우는 거랑
모르겠어요. 버클리랑 MIT는 뭐가 버클리랑 MIT랑 싸우면은 뭐 버클리만 이익이죠. 갑자기 그게 또 안타깝게도 수도전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 이제 중단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이고. 다들 에너지가 넘치나 봐요. 그렇죠. 예, 그 에너지를 다른데 불매 운동에. 예. 그럼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뭔가 하고 있어요. 이름을 약간 좀 재미있게 지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인트로 이제 부분에서 숨어 있는 보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들은 대놓고 보석처럼 해놨어요. 다이아몬드 세븐이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학과 이름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고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수시 모집 요강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뭐 정리를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디자인도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이름 자체가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네. 네, 심지어 이제 그림도 다이아몬드 그림 어떻게 눕히는 걸 사진 찍어놔가지고 저희 가짜일까 진짜일까 싶지만은. 그러니까 학과 이름이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예요. 그 세븐 학과 아래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학과 소속은 따로 있어요. 학과가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계, 공대 아래 어떤 학부가 있고 인문계 아래 어떤 학부가 있는데 이들 7개를 묶어서 다이아몬드 세븐이다. 우리가 7개를 밀고 있다. 이게 약간 단과학원들 굉장히 독특한데? 드림팀이야 시키야. 그러니까 대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예. 약간 그렇죠. 진짜 우리 특이하다. 믿어지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라. 저는 혹시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일본 분이 영화 만든 거 약간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네. 옛날에 시린의 사무라이. 네. 무로사와 아키라 감독. 예. 그거 되게 긴 영화거든요. 약간 성전의 느낌인데 7번째 장르 이러면서 그건 공대죠 주로. 공대도 있고 인문대도 있어요. 인문대도 예.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연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일단 이름부터 되게 다 잘 지어놨어요. 뭔가 첫 번째는요. 융합전자공학부래요. 융합이란 단어는 요즘 어디 안 끼면 섭섭하죠. 대세죠. 융합전자공학부. 그래서 뭐 설명을 보니까요. 학제간 융합 트렌드와 기업 현장 요구에 맞춰 신설을 했고 뭐 미래형 공학 인재 양성을 목표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 2학년은 기초를 중심으로 어쩌고 하고 3, 4학년 과정에서 6개 트랙에서 여기서 트랙이 나오죠 또. 트랙을 보니까 뭐 그린 IT, 자동차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방송통신 융합, 휴대용 단말 시스템 등 6개 트랙에서 이렇게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즉 과는 하나가 있는데 6개의 트랙을 준비하겠다. 예전에 반도체학과 저희 방송할 때도 트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거요. 과를 두고서도 이렇게 전공을 따로 세팅을 함으로써 좀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드웨어 개발 패러다임이 셌다는 거죠. 이젠 소프트웨어 시대다. 이러고서는 소프트웨어도 고부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이 사람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특징이 또 재밌어요. 학부 전 과정이 수업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래요. 야, 이거 전 과정이 프로젝트랍니다. 일반 강의 수업과는 달리 실무 중심 프로젝트로 4년 동안 어떻게 굴리겠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뭔가 이건 구글 따라한 건지 모르겠는데 소프트 원더랜드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전용 공간에서 이름 보세요. 소프트 원더랜드랍니다. 분명 누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분명 여기 이상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상한 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글에 가고 싶으나 그걸 가지 못해서 한양대를 구글처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 멋진데? 내가 가지 못한다면 이곳을 바꿔버리겠다. 당연하죠. 멋있는 멋있네요. 분이에요. 예.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그렇죠. 좋은 자세예요. 예. 멋있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요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알게 된 일머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길러지면 기업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예전에 한전공대 다닐 때 다녔던 그 분야 에너지공학과 이것도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뭐 에너지 분야 문제점을 어쩌고 또 교육부에서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거 산학협력 LG전자니 무슨 SK에너지니 8개 협력에서 산학 지원을 받는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장학금 시스템이 애들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일부 인문계 학과는요 4년 동안 학비 장학금을 줘요. 전장 100%예요. 다만 조건은 있죠. 학점이 일정 수준 넘어야 돼요. 3.5. 그런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과가 1, 2학년 때는 교비로 3, 4학년 때는 산학협력으로 즉 어떤 기업 어떤 게 연결이 돼야지 장학금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가 미래자동차공학과.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자동차라는 거예요. 미래차를 붙여가지고 다이아몬드 세븐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 학과를 보고 옛날에 이제 한때 유행하던
저희 어릴 때 유행하던 거예요. 이제 훈쌤은 그때 아마 고등학생이셨을 왜 거고. 이러세요? 저희 어릴 때 유행하던 건데.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죠. 네, 한양자동차공학과는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었어요. 네, 뭐. 그런데 미래자동차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로봇 변신하는 거 막. 자동차에서 다리 나오고 팔 나오고. 그건 이미 뭐 나 어릴 때도 있었어. 왜 이래? 아 그러세요? 제가 본 만화영화에서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잘 몰랐네요 그걸.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만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그린카나 스마트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연구를 좀 더 특화를 시켜 보겠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또 인문계가 또 이제 나머지가 있겠죠. 세 개가 인문계 세 개가 있어요. 네. 행정학과, 국가경영 고위공직자 양성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고위공직자를 양성하겠다. 행정고시 볼 애들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공무원 정책학과도 시험 비슷해요. 행정고시 보려면 와라. 원래 그 한양대 정책학과랑 행정학과가 그래서 수요가 좀 되게 높거든요. 공무원 인기가 높아지면서. 네. 정책학과도 비슷합니다. 국가고위 정책 결정자 양성하겠대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쭉 가서 이 과를 나온 다음에 행시를 보든 아니면은 그 어쨌든 행시 출신들 중에서 대학원 과정을 위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그런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하면서 온 거죠. 아예 학부부터 양성하는 거죠. 여기서. 학부부터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전이요. 이 사실 행정학과 정책학과 특전이 똑같아요. 특전이 뭔 식이냐면요. 행정고시 준비나 로스쿨 진학에 특화된 교육 프레임 운영하고요. 한대요 자기들이. 그리고 로스쿨 진학생 우선 선발, 자기 학교, 본교 로스쿨생 우선 선발, 그리고 행정고시반이나 로스쿨 준비생 전용 연구실 운영, 독서실 운영한다는 거죠. 학원을 만들어주겠다. 아니 근데 한양대가 법대 시절부터도 이미 그런 거 있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네. 심지어 한양대면 유명한 게 뭐 양모 대법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은퇴할 때 서울대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어쩌다 보니까 한양대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 대법관님을 영입했다고. 영입했는데 어디 갔나?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직 대법관 출신도 영입을 하고. 그 한양대 법대가 옛날에 그 이제 법대 순위에서 자꾸 이제 밀리니까 한양대 법대 자기네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법대로 진학하는 학생들 4년 장학금 주고 기숙사 공짜 해주고 그다음에 용돈 주고 그다음에 독서실 그 사법고시 1차 합격하면 그냥 독서실 다 제공해주고 그런 걸 특전으로 나와서 학생들을 막 끌어들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저희 때는 이제 4개의 학과를 쓸 수 있었는데 대학을 그 중에서 이제 막 한양대 그 마지막 라군이 한양대가 제일 높았거든요. 한양대 법대가. 그러면 나머지 서울대, 연세대, 그다음에 뭐 외대 이렇게 붙고 나서 한양대를 붙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학과들 붙었을 거 아니야 이쪽에. 그럼 걔들을 끌어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애들. 막 집에 전화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일단 그런 노력들보다 더 심한 노력은 애초에 1차를 합격한 타대학 출신들을 편입을 시키기도 했어요. 진짜 그런 적이 맞아요. 왜냐면 모든 걸 보장해주겠다. 사법시험 합격까지. 그럼 혹시 훈쌤도 전화를 받으셨나요? 네. 아, 근데 철학의 길을 가셨네요. 네, 그렇지. 나는 거기를 갔어야 했어. 사실요 아까 항상 인생의 선택에 대한 수많은 형태의 복귀를 하면서 살죠. 아까 이제 뭐 김 원장님께서 이제 뭐야 지금? 문이과 통합 얘기를 하니까요. 훈쌤 표정이 약간 좀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그늘이 지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런가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철학과야말로 어쩌면 문이과 통합이 아닌가. 그렇죠. 과거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보세요. 네. 모든 아이들을 다 철학을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화로 들어오지 말라. 문이과 통합 아닙니까 이거? 빨리 설명해주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 파이낸스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역량이랑 회계사 시험 특히 재무금융회계 맞아요. 회계사 시험, 맞춤형 교육과정에 CPA, CFA, 금융국가고시, 외국 MBA 등을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근데 특성학과의 특성도 중요하지만요, 장학금 지원이 좀 이 사람들이 좀 힘을 주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가령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는 교내 장학금, 전액 장학금 4년 동안 100%, 물론 학점은 3점으로 넘겨야 됩니다. 전학기에. 그리고 에너지공학과도 학교시 저는 4년 전액 장학금인데 이것도 교내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융합전자랑 컴퓨터 소프트웨어랑 미래자동차공학과는 1, 2학년은 교내 장학금, 3, 4학년은 외부 기업 장학금 꽂아준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대부분의 학과에요. 본교 동일 계열 일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시에 장학생 우선 선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단 행정학과 정책학과 즉 로스쿨 그쪽 빼고요. 대신 우선 선발에 있었잖아요. 거기 로스쿨은. 그렇지. 장학금 혜택은
없는 걸로. 학비 로스쿨 학비까지 대준다 그러면 다 거기 가겠죠. 그렇지. 뭐 장난 아니죠, 진짜로. 그렇죠. 정말 장난 화끈하게 아니죠.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화끈하게. 괜찮았겠는데. 애초부터 화끈하게 그랬으면 로스쿨도 저도- 장학금 수능을 치고 농담입니다. 로스쿨 학비는 비싸서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랬으면 대단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국가고시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국가고시를 워낙 좋아해서 국가고시에 최적화된 형태에 대한 아마 그 행시 사시 시절에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뭐 흔히 고시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맞아요. 했던.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전통이 그 학교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양공대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븐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름도 짓고 굉장히 뭐 재밌네요. 80년대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감성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다이아몬드 이런 걸 주로 다이아몬드 원래 세븐.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가 생각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세븐. 이거 굉장히 제가 흥미로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근데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소들, 내용들이 있는데 로스쿨에 관련돼서 우선 선발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형태의 선택지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한양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아이들이. 한양대 법대 로스쿨을 가고 싶다면요. 그렇겠죠. 그런 어떠한 구조가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양대 다이아몬드 쌤은 거의 뭐 한양대 뼈를 묻어라 거의 뭐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성골이다라는 한양대 네. 성골 그렇죠. 네, 한양대 선고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많이 중시 여기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또 나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담인데 한양대학교는 그 에리카 캠퍼스도요. 이제 거기는 레인보우. 레인보우 학과라고요. 이제 자연계열에서 생명나노, 로봇공학, 국가정보, 다이아몬드 분자생명과 그 정도 레인보우. 네. 그 숫자 똑같아요. 그 이과 4개, 문과 3개 똑같아요. 인문계열에서는 문화 콘텐츠, 광고홍보, 보험계리 이렇게 또 에리카에서는 그 레인보우 학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학교예요. 근데 사실은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자체가 학풍이 뭐 예를 들어서 에리카랑 뭐 서울에 있는 본교랑 별로 이렇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에리카를 간 다음에 뭐 대학원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양대 에리카를 되게 많이 권해요, 제가. 어차피 대학원을 본교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즉시 전력으로 즉시 산업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이런 쪽에 대한 굉장한 니즈를 집중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중앙대도요 이름이 좀 재밌어요. 빅세븐이래요 거기는. 빅세븐? 네. 다 이렇다니까 이제 다들 학원을 배운 거야. 드림팀 뭐 이렇게 빅세븐은 뭡니까? 중앙대 빅세븐은? 빅세븐도요 이런 식이죠 뭐 차별화된 금융 프리미어력을 양성하겠다. 경영 경제대학 위에 글로벌 금융전공 프로그램 얘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뭐 지식센터 전문예상의 허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학년별로 체계적인 교과과정 그러면서 학과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제물류학과 이건 또 독특하더라고요. 국제물류. 네. 물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해보겠다. 두산그룹에 필요한 것들만 만든 거죠. 네. 딱 보니까 두산이 유통이 있으니까 두산그룹에 필요한 걸 좀 만들었네. 근데 산학협력을 또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또 해외 인턴십 중에 중국 물자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중앙대는 두산 쪽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무슨 공공인재학부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핵심 인재, 행정, 정책, 법률, 아까의 그렇죠, 공무원시험. 네, 그런 쪽으로. 역시 고시반 입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네요. 한양대 밀립니다. 사법고시, 행정, 입법고시, 외무고시, CPA반 등등등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비슷한 레벨의 성적대라면 그 입시 제도적인 느낌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한양대 정책학과가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몇 년 동안 인문 학생들의 거의 탑 순위 랭킹에 들어가는 그렇죠. 학과였죠. 인기도가. 그러니까 아직은 중앙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중앙대에서 그나마 힘을 주고 있는 데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창의 ICT 공과대학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건 좀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융합, 뭐 나노 소재 공학, 바이오 메디컬 공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또 융합 ICT 공과대학 이것도 있고 또 에너지 시스템 과학부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 공학 요즘 정말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이거 육성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유망해 보이는데 산업보안학과야. 고려대 국방사이버학과 생각나더라고요. 산업보안 이거 중요하다. 이쪽 인력을 중심적으로 양성을 하겠다. 뭐 전력시설이나 공항방송, 통신기반시설 이런 국가 주요 시설이잖아요. 이런데 마비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이버 못 가면 우리한테 와라 이런 겁니다. 네. 그쪽인 것 같아요.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런 이름을 네이밍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네이밍을 보고 애들이 막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밀어주고 있다 느낀 게요. 이 곳은 또 특별하게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수시 합격자 중에 수능 성적이 상위 50% 이내에 들면요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한대요. 네. 그건 매력적이죠. 물론 학점 제한 같은 게 조그만 글씨로 붙어있겠죠 아마 들어가고 나면요. 네. 중요한 거는 대학이 그 학과를 미냐 안 미냐는 장학금의 규모를 보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떻게든 산업보안 이쪽으로 수요가 분명히 정부 이쪽에서 발생할 테니까 그 취업이도 이제 높은 결과를 나타낼 거고 또 학교의 어떤 성과 같은 건 취업률 같은 걸로도 측정이 되잖아요. 뭘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 사실 실제 세계에서는 학문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취업하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컴공, 삼성전자, LG전자 함께 육성한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서울 어코드 활성화 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2019년까지 7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무슨 뭐 인턴십 멘토링 프로그램, 학예 동계바, IT 강좌, 외국어 강좌, 산업시 특강 뭐 이러고 저런 거. 네.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공학도 밀고 있고. 중앙대는 아직은 조금 더 그 네이밍과 다이아몬드 세븐을 이기려면 좀 빅3 갖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다이아몬드 세븐은 명품이야. 나 정말 계속 귀에 쏙쏙 아마 청취자분들도 귀에 쏙 들어올걸요? 레인보우 세븐이랑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뭔가 학과를 키우려면 7개 정도 키워야지 시원하게. 빅세븐. 아주 숫자 세븐이네요, 전부. 여기 세븐이죠. 역시 행운의 세븐인가요? 그럼요. 느낌이 세븐이 좋아. 근데 서강대는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서강대. 서강대 어떤 학과가 지금 유망한가 하니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라고 있대요. 그거는 굉장히 상당히 입결이 세더라고요. 예, 보니까. 입결 셉니다. 높아요. 네. 높아요. 보고 놀랐어요. 원래는 그걸 수시로만 뽑았어요. 알바트로스 전형이라 해서 네네. 알바트로스 전형이래요. 그래서 마치 C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그게. 그 알바트로스 전형이 아니라 일반 학생부 전형 중에서 뽑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름 때문에 그런데 그 학과는 결국은 그 연고대의 어떠한 미디어나 이런 쪽을 준비했던 애들이 많아요. 서울대 언론정보나 뭐 미디어 관련된 형태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어떠한 인문사회 쪽 상위권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그쪽 계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경계나 전통적으로 이 두 개의 어떠한 인문사회 쪽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수요처로서 서강대학교가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강대는 조금 짤 텐데. 딱히 얘기가 없습니다. 원래 그 가톨릭 재단은 청빈하고 부동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부유하신 분입니다. 가톨릭. 참 재밌는 거예요. 한국 가톨릭 신자를 알아요. 네. 성당들은 다 요지에 있어요. 근데 한국적인 맥락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가톨릭은. 가령 이탈리아 이런 데 뭔가 한때는 부정부패 연루됐다 이런 의심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 과거 우리 역사 발전 속에서 민주화 운동과 연계돼 가지고 나름 세계의 다른 가톨릭에 비해서는 좀 청결한 편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다른 종교 얘기는 또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게요. 예. 뭐 제가 그냥 안드레아라는 거. 지금 세바스티아노스입니다. 예. 그래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말을 냉담자라고 부릅니다. 그 영세를 받고 성당을 안 나가는 사람을 냉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대학에 대해서 또 조사해 오신 분이 있나요? 청취자분이 지금 뭐 듣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요런 정도로 대학 하나만 더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흥미로운 대학은 많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 이화여대, 스크랜튼 대학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난주 다뤘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또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다룰 때 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고, 이대 스크랜튼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까 서강대 얘기 나왔지만 지식 융합,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서강대학교는 이제 재정보다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이제 퀄리티로 승부를 하고 있고요. 뭐 등등이 뭐 많이 있어요. 뭐 경희대학교는 이제 그 인문사회 쪽으로 이제 뭐 후마이타스 등등 해가지고 그런 쪽을 특화시키고 있고, 많은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꼭 그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학과를 가는 학생들보다는 안 가는 학생이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분명히 어떤 학생들이든지 간에 어떤 학부모들든지 간에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트렌드는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융합, 그리고 융합과 비슷한 맥락에서 학과 간 경계, 계열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 이제까지는 이제 전공 적합성, 보통 이제 수시 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 입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첫 번째 평가 요소로 들어가잖아요. 학업 수성이 그 다음으로 꼽힐 정도로. 근데 전공 적합성도 점점 계열 적합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건 정말 핵심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꿀팁. 예, 이거는 계열 적합성 이건 박수 쳐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항상 미괄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채널 고정. 예. 네네. 계열 적합성을 바뀌고 있다는 제 생각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대학 입시 트렌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그 컨설턴트들이 열심히 듣겠죠. 다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은 청취자분들 좀 되게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선제적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변화되는 추세를 대학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변화해가는 산업구조, 사회구조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흥미롭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또 계속 찾아가는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